좀 뭔가 좀 조스바 같은 느낌의 조스바 그레이 색상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오, 재밌어요. 재밌어. 잘 올라가. 모크리 TV.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크리TV 각기담입니다. 저는 지금 코나 하이브리드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얼마 전 영상에서 전시되어 있는 더 뉴 코나의 전 라인업을 소개해드린 영상도 있었고, 코나 N9을 가지고 여러가지 컨텐츠를 선보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코나 하이브리드를 이번에 또 시승을 해보게 됐는데, 일단은 코나 N9하고 비교했을 때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N9이 좀 더 제 취향에는 맞는 것 같은 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N9은 좀 이 하단부까지 바디 컬러와 똑같은 색들을 많이 넣어주고, 거기에 블랙 가니쉬로 단조로운 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그런 이미지를 구현을 했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밑에 메탈 실버톤도 터덕터덕 이렇게 붙여주면서 온순한 느낌을 좀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좀 과격한 스타일보다는 인상 좋은 아저씨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져가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N9과는 다르게 하단 범퍼 양쪽 끝단으로 여의주가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 전에 코나 N9을 설명을 드리면서는 잔뜩 환한 느낌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조금 수더분한 그런 상어 같은, 약간 귀여운 개구리 같은 그런 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소형 SUV들의 디자인들이 대부분 좀 가격하다거나 각이져 있다거나 이런 디자인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코나 같은 경우에는 경쟁 차종들에 비해서 부드럽고 귀여운 이미지를 어필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왜냐면 이 소형 SUV의 타겟층이 좀 젊은 여성층이 많다 보니까 좀 이런 귀여운 이미지로 다가가려는 그런 시도가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다크그레이 색상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색상이 들어가 있는 이 코나를 보니까 좀 뭔가 좀 조스바 같은 느낌의 조스바 그레이 색상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측면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측면부는 페이스 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휠을 한번 보시면 뭐랄까, 여러가지 나뭇가지들이 얼기설기 얽혀 있는 것 같은 패턴의 휠이 적용되어 있는데,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이런 걸 막아준 것도 없습니다. 요새는 하이브리드나 뭐 이런 모델들에 대해서 디자인적인 부분으로 많이 차별화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휠은 가솔린 모델에 들어가도 전혀 이상할 거 없는 그런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측면 하단부에 보시면 N9 같은 경우에는 이 하단부가 사이드 실로 마감이 되어 있었는데, 하이브리드 모델하고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외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후면부 보시겠습니다. 일단 후면부에 들어간 램프류들이 대부분이 다 LED가 들어가 있다는 점, 비상등 세 줄로 딱딱딱 들어갔고, 자, 브레이크 이 패턴이 표면에 뭐 질감을 좀 만들어가지고 좀 이쁘게 좀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영롱한 모습을 구현을 했습니다. 후진등 자체가 벌브 타입으로 들어가서 이게 자세히 보시면 안에 전구가 보입니다. 이 비상등과 후진 등이 있는 이 공간에 이 사이사이를 블랙 베젤이 채워주면서 각의 존재감을 좀 부각시켜주는 것 같아요. 이 하단부는 실버 가니쉬가 들어가 있고, 하이브리드인데도 불구하고 이 머플러가 밑에 쪽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 수도꼭지가 아니라 수도꼭지를 옆으로 틀어서 이렇게 해놓은 상태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한번 보실게요. 트렁크에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소형 SUV이기도 하고, 소형 SUV가 갖고 있는 그런 적재 공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열게 되면 하단부에 숨겨진 공간이 나오죠. 자, 여기 사고 시에 사용하는 안전 삼각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쪽에 보시면은 이제 스페어 타이어 대신에 펑크스리 킷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견인고리도 있네요. 견인고리도 있고, 이 뒤에 쪽에 보니까 이 흡차음제를 추가했다는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착이 되어 있는 거고, 요거를 돌려서 해서 이제 빼내야 될 것 같고, 그 밑에 쪽에 보이시는 게 이게 아마도 후면부 쪽에 흡차음제를 추가했다는 게 이건 것 같아요. 그 초등학교 때 고무차력 같은 느낌인데, 만져보시면 되게 오돌토돌하고 딱딱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이게 하나 더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밑에 공간이 좀 있어서 여기서 살짝 내려서 끝까지 올리고 내리면, 자, 이만큼의 공간이 더 생겼죠. 이만큼의 공간이 더 생겨서 좀 부피가 큰 걸 실을 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 아쉬운 점은 이게 위로 또 이렇게 꺾여 있어요. 이게 위로 이렇게 평평하지 못하고 위로 꺾이는 식으로 마감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 앞쪽에 시트하고의 그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꺾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자, 이제 코나 하이브리드만의 디자인의 뭐 차별점이라든가 트렁크 공간이라든가를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주행을 해서 이 차의 연비, 그리고 뭐 주행 성능, 코너링, 또 와인딩 코스도 한번 가서 와인딩 코스를 통과했을 때의 연비와, 그리고 또 코너링 제동력,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상대적으로 이 코나 하이브리드는 EV 모드에서죠. 엔진 음색이 조용하기 때문에
다른 소리들이 더 부각되는 소리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직후방에서 차량이 다가올 때 깜빡이를 켜면 이렇게 소리가 굉장히 좀 크게 나거든요. 실제로 음량이 커진 건지 아니면 이 차량이 너무 조용해서 그런 느낌이 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중저속에서는 굉장히 조용해요. 그리고 이 전면 유리에 이중접 합차함 유리가 들어가서 전면에서 들어오는 소리는 좀 적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1열과 2열 그리고 후면부에서 소리가 계속 나요. 분명히 우리는 차 안에 있는데 차 자체적인 그런 엔진음 같은 거는 굉장히 조용한데 일단 차가 가만히 서 있을 때 밖에서 유입되는 소리가 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대략 한 15km 정도를 주행을 할 텐데요. 도심 연비 15km 정도를 주행을 하면서 연비도 한번 살펴볼 거고, 가속 성능이라든가 차감, 서스 세팅, 코너링, 조향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 탑승을 하면은 투싼의 냄새가 좀 납니다. 어디서 느껴질 수 있냐면 클러스터 자체가 투싼처럼 담백하게 직사각형으로 딱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투싼하고 차이는 뭐냐면 클러스터 하우징이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정도 차이일 것 같아요. 클러스 자체는 깔끔하고 신의성 좋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투싼에는 HUD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플로팅 타입 HUD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테리어에서는 얼마 전에 만나본 코나 N9하고의 그 차이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N9에 빨간색으로 포인트 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 외에 기본적인 디자인은 똑같이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티어링 휠 뒤쪽에 패드 시프트가 달려 있는데, 제가 이거 저번에 코나 N9 가솔린 하이브리드 다 모아놓고 전 라인업 전시대에 있는 곳에서 제가 리뷰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거기 계시는 스태프분한테 패드 시프트인가요? 아니면 회생제동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패드 시프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그냥 패드 시프트 역할만 하는구나, 이 차가 하이브리드 모델인데 그냥 패드 시프트가 적용됐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그걸 언급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차량에는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따로 없습니다. 핸들을 매뉴얼로 놓으면 스포츠 모드가 되고요, 그냥 일반으로 놓으면 에코 모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스포츠 모드랑 에코 모드. 근데 이 에코 모드에서 얘를 조작하면 회생되는 강도를 조정하는 패드 시프트가 되고, 매뉴얼로 바꿨을 때는 이렇게 기어를 변속할 때 사용하는 패들 시프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께 덩달아서 잘못된 정보를 전해드린 것 같아서 한 번 더 언급드렸습니다. 방지턱 넘었는데 앞쪽에는 엔진이 자리를 하고 있고, 후방에는 통합형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인 무게 밸런스도 5대5에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서스펜션 같은 경우도 멀티링크가 들어가서 승차감이 방지턱을 넘을 때라든가 그럴 때 괜찮은 것 같아요. 2열에 로이스 군이 탑승을 하고 있는데, 원래 기존에 코나 타셨을 때 방지턱 넘을 때 제가 뒤에 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되게 통통 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스무스하게 넘어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뒷자리에 타는 사람도 승차감이 나쁘지 않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통합형 리튬이온 배터리가 2열 시트 하단부로 또 들어가면서 좀 무게중심도 잡아주고 되게 많이 위로 튀지 않게끔 해주는 역할도 자연스럽게 동시에 가져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앞에가 좀 뚫려서 이렇게 제가속을 이렇게 해봐도 역시나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전기 모터에서 엔진으로 변환될 때 조금 딜레이가 있습니다. 10km에 EV 모드가 켜져서 가고 있고, 근데 여기서 한 박자 늦게 엔진이 켜집니다. 그리고 엔진이 켜질 때 조금 요란스럽게 켜지는 게 있어요. EV 모드에서 투싼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켜질 때도 좀 딜레이는 있었지만 그래서 막 그렇게 엄청난 이질감이 있진 않았어요. 한 박자 느리게 치고 나가는 그런 부분은 있었지만 한 40km에서 브레이크, 네, 방금 제동을 해봤는데 역시나 회생제동 시스템이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에 한번 딱 밟히고 뭔가 딱 넘어가는 순간이 있어서 두 번에 걸쳐서 밟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제동 시스템의 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이 아예 발전을 하지 않는 이상 감안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뒤에 시트 하단부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서 밸런스 같은 부분 점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 걱정되는 건 리튬이온 배터리가 시트 밑으로 들어가면서 대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시트 포지션이 높아진다거나 아니면 홀딩을 했을 때 러기지 보드면이 경사가 살아있거나 높거나 할 수 있다는 건데, 앉았을 때 헤드룸 공간 어때요? 많이 남아요. 키가 몇이죠? 175입니다. 175면은 뭐 표준 체형에 속하는 것 같은데 한 이만큼이 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헤드룸 공간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자, 이 상태의 2열 레그룸 어떤가요? 주먹 하나 남거든요. 주먹 하나 정도 남아요? 근데 여기가 시트백이 좀 안에 이렇게 굴곡이 들어가 있어서 무릎 닿는 부분이 조금 여유가 더 있어요.
요새 나오는 차들이 1열 등받이 뒷부분에 플라스틱을 이렇게 무릎 모양으로 이렇게 굴곡을 줘서 좀 더 그쪽 공간을 여유롭게 잡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량도 역시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코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연비가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복합 연비 같은 경우에는 17.4, 도심이 18.1, 고속도로가 16.6입니다. 오히려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들은 도심에서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나 하이브리드 역시 도심 연비가 굉장히 높고요. 주행을 한지 대략 한 10km 정도 주행을 했거든요. 16.9km per 리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심 연비보다는 작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충분히 가능한 연비 같아요. 이 계기판을 조작을 하시면 이 계기판 가운데 쪽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끔 이렇게 그림으로 동력이 어떻게 전달되고 전기가 어떻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 앞바퀴 쪽으로 지금 배터리에서 동력이 전달되고 회생제동을 통해서 충전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보면 앞쪽에 회생제동에 모터에 불이 들어오면서 충전 중이라고 뜨게 되고요. 하이브리드 주행이라고 동시에 뜨게 됩니다. 차량 자체의 밸런스나 무게중심이 무너진다거나 많이 흔들린다거나 그런 느낌은 많이 없어요. 일단 주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여기에 썬루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뭔가 위쪽에서 소리가, 뒤쪽인가요? 뒤쪽에서 소리가 계속 들어와서 이게 썬루프에서 유입되는 소리인가 쓱 봤는데 썬루프가 없네. 아무래도 1열에 들어가는 이중접합 차음유리의 부재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도 소음을 위해서 흡차음제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근데 조금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원래 코나 들렸나요? 네, 원래 코나도 좀 심했죠. 그거랑 비교했을 때는 어때요? 전에 거보다 훨씬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문 쪽에서 오는 뭔가 바람 새는 느낌도 있고. 일단 기존 모델보다는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은데, 일단은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라는 그 특성상 다른 소리가 더 많이 들리거든요. 엔진음이 너무 조용하고 전기 모터 소리가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풍절음, 소음들이 더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와인딩 코스에 시작을 해서 하이브리드에게는 지옥이라고 할 수 있는 연비 지옥이죠. 그곳을 한번 가볼 텐데, 지금 방금 전까지 그 17km가 넘는 연비를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와인딩 코스에 들어가서 격하게 타지 않을 겁니다. 규정 속도 지켜서 진행을 한 다음에 연비, 극악의 연비 한번 보고 여러 가지 코너링이라든가 내동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딩 코스 들어와서 연비가 계속 쭉쭉 떨어지고 있어요. 한두 번 가속력 보기 위해서 달린 거 말고는 대부분이 중저속으로 왔기 때문에 거의 전기 모터만 써서 왔다고 보면 되죠. 이제는 그 모터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비는 14.3이에요 순식간에. 얘도 근데 힘이 없지는 않아요. 오르막길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힘이 없지는 않고 코너링도 제법입니다. 많이 밀려나는 거 없이 제가 조향하는 대로 그 코스 유지하면서, 자 이제 스포츠 모드 한번 놔볼게요. 지금까지는 하이브리드였고 느낌 있어요. 스포츠 모드로 바꿨더니 얘가 울기 시작합니다. 엔진이 구간이었고, 다운힐에서 제동력 한번 볼게요. 이게 코너링 할 때도 이 차량 자체가 무게 배분이 잘 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코너 돌 때 굉장히 잘 잡아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밀려나지 않고. 자 이제 조금 천천히 해서 다운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안사선 꼭대기 올라오니까 연비는 12.5입니다. 일단 뭐 그냥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연비죠. 만약에 제 차량 GV80 타고 여기 올라왔으면 지금 한 4 정도 나와요. 내려갈 때 에코모드로 12.4까지 떨어진 연비를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EV 모드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도심 연비 17 초반대가 나왔었고, 극한의 와인딩 연비는 12.6까지 나왔어요. 지금 뭐 힘이 딸리거나 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되게 뭐 여유롭다 정도는 아닌데 굉장히 높은 경사를 엔진으로 주행을 하면서 재밌어. 잘 올라가. 자 이렇게 해서 코나 하이브리드의 주행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도심 연비 아까 17점 초반대가 나왔었고요. 얼마 주행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 보시면
총 21.6km를 주행을 했고요. 평균 연비는 지금 12.8. 저희가 17점 초반의 도심 연비를 가지고 가고 있다가 와인딩 코스로 들어서면서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와인딩을 진행한 후에 12.6이었고요. 다시 평지로 내려와서 이렇게 다니면서 대략 0.2 정도가 올라간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로 충전하는 이런 그림들이 이해하기 쉽게 에너지 흐름도가 다 나오고 있고 계기판에서도 그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코나 하이브리드를 제가 총평을 하자면 코나 N9보다는 조금 심심한 외관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것도 나름 귀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실내 자체도 깔끔하게 직관성 있게 적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가 두 가지의 역할을 다 한다는 게 스포츠 모드에서는 그냥 일반 기어 변속하는 패들 시프트로 적용이 되고 하이브리드 모드에서는 회생제동의 강도를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좀 신기한 것 같고, 좀 아쉬운 거는 이 통합주행 모드가 달랑 두 개밖에 없다는 거. 노멀도 없고 커스텀도 없고 그냥 스포츠랑 에코만 있다는 거. 정확하게 얘가 해야 되는 일만 한다는 거죠.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일반 노멀이 하이브리드 차에게는 에코가 된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여러 가지 모드를 넣어줬으면 그래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소재 자체가 그렇게 고급스럽지는 않아요. 그래도 사람의 손이 닿는 부위에 가죽을 많이 넣어놨어요. 이게 스티어링 휠이라든가 팔꿈치가 닿는 부분, 그리고 이 팔꿈치 옆면, 팔이 닿는 부분, 하박이 닿는 부분이 이렇게 해서 다 가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좋게 인테리어를 좀 향상시켰다,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2열 공간성이라든가 시트의 착자감, 배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드룸 공간은 아직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작은 차체에서 그래도 할 건 다 했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안타까운 부분 딱 두 가지 있죠. 기 통합주행 모드가 딸랑 두 개라는 거, 그리고 전기 모터로 변환될 때 소리와 이질감이 좀 크다는 거, 차량의 유일한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모크리 TV